자, 개장 전에 나갔던 종목 일단 이거 따라 붙어야 된다. 일단 우선 따라 조금이라도 우선 찔러 놓고, 그리고 다시 눌려 들어오면 추가해서 들어가라 라고 했던 제아들은 일단 우선 이건 뭐 당연히 넘어 들어갈 거고, 자, 이건 지금 바로 지금 수정해야 되게 생겼어요. 자, 우선 1차 목표를 여기가 아니라 위쪽에 26,000원대, 이 라인이 아니라 이거 26,000원대 여기를 지금 1차 목표가로 26,500원 선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었는데요. 뭐 바로 넘어 들어가게 생겼네요. 내일이면 바로 넘어가게 생겼네요. 대화제약. 자, 이 대화제약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른 종목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가 예전 DJ 시절에 제약바이오를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T에 이어서 BT,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얘기 붙여가지고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정권이 좌파 정권이 잡건 우파 정권이 잡건 관계없이 제약바이오 육성 같은 경우는 모든 정부에서 똑같이 얘기가 나왔던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25년간 DJ 노무현, 이명박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를 억압하는, 미국 같은 경우 틀리죠. 미국에서 민주당은 제약바이오를 헬스케어를 밀고 공화당의 경우는 헬스케어를 눌러버리고 하는 이런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좌우 관계없이 제약바이오를 다 지원해요. 육성하겠다 쪽이에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좌건 우건 다 제약바이오 육성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25년간 어떤 태도를 취했냐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일단 무조건 버블, 그렇죠? 버블의 대명사 패드기, 아주 좀 오르면 패드기,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르면 패드기라고 해당되는 종목들 무지하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 뭐 D&D 파마텍 오르기만 하면 일단 패드기부터 치고 보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HLB도 그랬었고요. 안 되면 되게 알아서 루머를 흘려서라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 외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치 대비 싼 종목들이, 성장성 대비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적만 볼 것 같으면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돼요. 실적만 볼 것 같으면 지금 실적 대비로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그동안 왜 그렇게 두들겨 팼냐 이거야. 현대차, 기아차 PR 4배, 상장 이래 50년 내 최저 밸류에이션. 현기차 그렇습니다. 현기차의 밸류에이션이 50년 내 최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최근 이전까지만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의 실적론 얘기 들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약바이오가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가치 대비 이 대화제약의 경우 경구용 플랫폼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굉장히 싼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 등재된 게 맞다라고 하면 아직은 뉴스가 나왔을런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재료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왔네요. 등재 땡 하자마자 나왔습니다. 특징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사기를 치는 유형들도 있는데요. 제약바에서 사기를 치는 유형도 있는데, 이제 사기를 치는 유형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 자, 이게 그 전에 우선 살펴보죠.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대화제약에서는 제가 비교 대상 종목을 뭘로 잡아드렸냐라고 하면, 일동제약과 온코닉 테라피트, 이 비교로 제가 설명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단 현재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입니다. 로봇주저처럼 현재 실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난다라고 해가지고 개 무시를 하고 끝나냐 이거. 우리 기관들이 그러죠. 실적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고 개 무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거 다 놓치는 거거든요. 알테오젠. 그래 결국에 터져가지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건 뭐 알테오젠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톡하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 훌륭하신 나리들 틈만 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이게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고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대화제약에서는 그래서 비교 대상을 온코닉 테라피틱스 요 종목하고 일동제약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설명드리기를, 자, 여기 보면 일동제약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기업들 중에 바이오 부활의 대명사는 이 큐리언트를 죽었다 살아난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죽었다 살아난 기업, 대표적인 기업, 거래 정지까지 돼 있다가 완전히 죽어서 저가에서 자 보시죠. 2년 동안 1331%가 올랐습니다. 주가 14배, 좀 이제 15배 쪽까지 올라들어가는 이런 기업이죠. 자, 이 기업의 큐리언트 같은 기업의 대주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이 큐리언트가 살아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큐리언트 같은 게 앞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회사도 거래 정지되고 아웃되기도 하고요. 파이프라인들을 하고 있던 파이프라인을 작업해서 나름 꽤 파이프라인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던 기업이었는데 파이프라인을 접어버렸다 이겁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앱콜룸 같은 기업들도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주가가 착살나는 게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면 돈이 안 들어오게 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임상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거 가지고 깨졌던 거거든요. 근데 종근당이 들어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죠.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돈 좀 있는 회사, 나름 돈 좀 있는 동구바이오가 들어오면서 달라졌다 이겁니다. 근데 이 큐리언트가 시가총액이 1조 원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1조 1천억입니다. 큐리언트가 그런데 자, 이 동구바이오가 보자. 동구바이오 저 지분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계속 그래도 사들어갑니다. 동구바이오가 큐리언트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동구바이오가 큐리언트 지분을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분 가치로만 친다고 하더라도 1,3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네 것 빼고 큐리언트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300억이 되는데요. 보실까요? 동구바이오제약 시가총액 1,600억입니다. 큐리언트 지분이 1,300억이야. 그럼 큐리언트 지분 1,300억 빼고 나면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우는 1,300억밖에 안 남는 거네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300억밖에 안 나와요. 동구바이오제약. 그래 내가 이렇게 돈 버는 제 역사입니다. 야금야금 버는 거죠. 대신에 뭔가 이게 눈에 빡 띄게 이제 부각받을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유한양행을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피부과 처방 1위. 그래서 돈을 나름 짭짤하게 벌고 있다면 이걸 활용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성장성을 보강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지분가치 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러고 있어 이거. 개인들도 안 쳐다보고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내팽개치고 여기 조금 이제 클레임 계속 사들어와요. 자, 외국인 쪽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쫙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사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건 튀어나오면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동구바이오제약 튀어나오면 요선 같은 경우로 일단 라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5,900원 선. 5,900원 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 결국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일부 소량 정도 이렇게 묻어놓는 형태로 가는 경우라 그러면 그런 형태로 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동구바이오제약. 자, 여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제약바이오 경우 IPO에서도 굉장히 낮은 이 계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IPO 쪽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용코닉 같은 경우 설명드렸죠. 이게 이런 가치로 상장될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3빌리언도 있고 넥스트바이오도 있고 지금 오늘도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넥스트바이오. 이 넥스트바이오는 상장 두 번째 날, 상장 첫날. 그러니까 사실상 상장 첫날이 이것이 저가예요. 이거. 자르고 리버설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키크 패턴의 유행입니다. 일단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물론 제약바이오에서도 조금 부풀려진 채로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싼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상장 초에 1000억대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다라고 치고요. 1조까지 들어갔었죠. 최근에 1조고 그리고 9천억이었고요. 지금도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시가총액이 7,700억입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대주주는 누구냐라고 하면 제일약품입니다. 계속 이게 F1 가이드가 지금 계속 에러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엿 먹이려고 하는 거죠? 니들 나 먹이냐 지금?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제일약품. 자, 제일약품의 지분이 지금 반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요,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지금 8천억이니까 그러면 제일약품이 가지고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가치만 4천억이 됩니다. 4천억. 제일약품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라고 하면요, 4천억이잖아요. 4천억인데 제일약품의 시가총액이 2285억입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예? 온코닉 보유하고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가치가 4천억인데 제일약품의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안 돼요. 방금 전에 동구바이오에서 그렇고요. 요거는 그 앞에 코롱생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코롱생과에서도. 그럼 얘는 지금 뭐 적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온코닉에서 되게 채워지잖아요. 다 실적이. 예? 여기서 그 앞에는 적자였었고요. 이제 올해는 얘기가 틀려요. 이렇게 온코닉에서 지금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돌아 들어오고 온코닉에서도 벌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가죠. 자기네들도 벌고 온코닉에서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본 회사보다. 근데 이제 주가 꼬라지 좀 보라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상반기까지 지금 160억입니다. 160억. 2분기 이거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주가 PR 10배예요, 10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제약바이오에도요,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외국인들이 지금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저평가주들 같은 경우 꾸준히 계속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사기치는 종목은 다음 종목으로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에서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사기치는 종목 유형은 뒤로 넘어 들어가고요. 이 제일약품, 그리고 앞에 나왔던 동구바이오제약, 그리고 그 앞에 대화제약. 그래서 이 대화제약 같은 종목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파생 효과로 나오는 게, 요 파생 효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요런 유형들인데, 요런 유형에서 다음에 다시 등장할 종목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런 종목은 피하시고 시세가 나온다고 그러도록 들어가면 단타만 치고 빠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한 방을 노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제일약품이나 동구바이오제약이나 요런 류의 종목들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대화제약이 올라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종목들이 다시 재평가 받으면서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저 앞에서부터 지금 올해 제가 제약바이오 저평가된 종목들 몇 개를 짚어드렸죠? 제약바이오에서 저평가로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많이 짚어드렸죠. 그리고도 아직도 더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렸죠. 올해 지금 10개가 넘었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저평가로 얘기 드리고 더블 이상 수익을 내면서, 보통 더블이 아니라 따블 수익이 났죠. 다 200% 이상 수익 다 났죠. 저평가로 찍어드렸던 종목. 그렇죠? 자, 제약바에서 제가 저평가라고 찍어드렸던 종목에서 200% 안 난 종목이 있습니까? 앱클론. 방금 전에 봤던 온코닉 테라퓨틱스 있고요. 앱클론 지금도 가고 있는 앱클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인벤티지랩 분석 드릴 때마다 이 기관 호로시게 달고 욕 겁나게 했었던 인벤티지랩 있고요. 올릭스 있고요. 올릭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제약바에서 저평가로 추천들어가지고 쭉쭉 올라 들어갔던 종목들.
굉장히 느리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지금 400%예요. 여기도 따따블해요. 이런 거 하나 잡으면 아주 쉽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에서 올라 들어와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저평가되어 있는 요런 대화제약이 가고 나면 이 저평가되어 있는 요런 종목들이 후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상당히 가치 대비 굉장히 싼 두 개의 종목, 제1약품 동구즈바이오제약, 대화제약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거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찬스가 오게 되면 자, 당장 요 기업 요거 같은 경우 Y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먼저 표시를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표시 다 해드렸죠.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 딱 이렇게 타이밍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제가 미리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타이밍 딱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치고 따라붙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고가 걸쳐져 있는 자리 사실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스타일별로 뭐 똑같은 단타라도요. 재료조 매매, 급소 매매, 세력 매매 다 있습니다. 테마 매매.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전문가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까지 뭐 한 명만 고르라 뭐 이런 얘기 없거든요. 다 고르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전체 24명을 다 고른다 그러면 우선 뭐 한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아마 7명 정도까지는 한 화면에서 이렇게 다 보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